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2월 4일 화요일입니다. 보니까 어제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0일을 맞았습니다. 네. 취임 1000일을 맞아서 혼자서 자화자찬하는 그 한 구석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문프라고 부르면서 맹목적으로 문재인을 좇고 있는 친문, 문꿀 오소리, 문빠 이들이 갑작스럽게 1월 14일 날 취임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무지막지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우한 폐렴이 바다를 건너와서는 권력 내부의 집권 세력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변질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뭐 무엇보다도 하여간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올린 그 글을 보면서 네. 아 이분이 달나라에 살고 계시는 분이니까 저는 그런 느낌은 확 들었어요.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 짧은 이제 자기 SNS라고 그러나요? 거기 올린 거 보면서 트위터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사람 아님을 갖다가 오늘 고백했다. 사람이 아닌 분이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지금 경제 외교안보 네. 국방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쑥과 마늘의 1000일이었을까요? 사람 돌아보면 그저 1 또 1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원전 산업 파괴하고서 아니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쑥과 마늘을 먹었으니 사람이 아니네요. 사람은 아니네. 사람들하고 쑥과 마늘을 갖다 1000일 동안 먹여도 사람 안 됐네요. 그 당군 신화에는 100일인데 1000일을 먹어도 사람이 안 되고. 근데 사람이 아니, 안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됐으니까 이런 그 합리적이지 않은 얘기를. 자, 원전 산업 파괴하고서 거기 일자리 잃은 사람들을 대체할 산업을 무슨 육성하기 위해서 이 양반이 AI 4차 산업에 대해서 뭐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52시간 최저임금 적폐청산 몰이 그 없어진 청년 일자리, 우리 아이들 단 하나 청년들 한 명이라도 월급 봉투 받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 양반이 무슨 고민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2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늘 기뻤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 외교한다고 부인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한 것은 유엔 제재 안보리 제재 제발 풀어주세요. 정은이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중국 만나면 뒷구멍으로 우리 정은이 뒷구멍으로 기름도 좀 주고 식량도 좀 주고 살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한 폐렴 대책하는데도 네. 중국 눈치 보느라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선 하나하나 따져보시죠. 우한 폐렴 나왔을 때 우리 늘 말씀드립니다만 1번 우한 폐렴에 대한 표현을 쓰지 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뉴스 엄정 대체해라. 가짜뉴스 엄정 대체하라. 두 번째 보면은 저쪽에 오는데 처음에 천안 가기로 했다가 천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으니까 다니까 그다음에 진천하고 아산으로 옮기고 또 그 우왕좌왕 또 비행기 가는 것도 우왕좌왕. 거기다 어제 또 우왕좌왕 하나 있죠. 우리 중국 관광 가는 거 이제 자제하도록 권고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저녁 돼가지고 중국이 항의하니까 뭐 외교부 얘기 다르고 뭐 다 다르고 복주부 얘기 다르고 뒤죽박죽입니다. 뭐 그런 가운데 본인은 1000일 동안 일만 했다고 그러는데 1월 14일 날 취임한 정세균 씨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무총리에서 할 얘기를 그래도 열심히 했더라고. 문재인은 청와대에 꼭 박혀 있었는데 정세균은 나름대로 그래서 민방위 복 입고 왔다 갔다 했더라고. 근데 왜 조져? 그러니까 문재인이 자기 1000일을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일에 파묻혀서 정신도 못 차리고 이게 일을 제대로 했으면 사람이 됐을 텐데 아직 1000일 동안 쑥과 마늘 먹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괴로워. 일은 안 되고 일머리도 모르는 사람이 일은 정반대로 하고 그래도 자기 스스로는 문바 지지자들에게 야 나는 일만 한 훌륭한 대통령이고 하니까 이 방역은 실패했지만 이 방역의 책임이 나한테 넘어온 거는 빨리 예방을 하자. 오돌 때린 거지. 그러니까 어제부터죠. 네네. 100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문재인 카페에서 정세균 총리의 일정을 매일 공유하면서 욕을 막 이제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정세균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한 건 자기가 망쳐놓은 소득주도 성장 52시간도 망쳐놓은 경제를 살려놓은 총리를 해달라. 경제총리가 돼달라 그랬는데 정세균이 방역하고 뭔 관계가 있길래 정세균을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세균이죠. 정세균. 그러니까 정이라는 것은 정화할 때 정자. 세균을 정화하는구나.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국회의장까지 지냈던 그 상권 분립을 어그러뜨리면서 정세균 씨를 국무총리로 임명하면서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경제총리, 또 하나는 협치총리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제 분야로 뭐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갑자기 왜 이 이 국가적 우한인 우한 폐렴을 갖다가 네가 못 막어 이름이 세균이면서 서울 강남에
인공지능 기업을 방문한 거 AI? 예. AI 해가지고 총리가 한가하게 기업 측 방문을 할 수가 있느냐 뭐 막 하고 하는데 왜 문고 오소리들이 갑자기 정세균 이거를 지금 중국 상황은 뭔가 똑같아요. 중국이 드디어 어제 시진핑이가 황제 시진핑이가 우리 국가 체계의 실패임을 인정을 한 거예요. 시스템의 문제임을 인정한 거죠. 예. 지금까지는 어제 전날까지만 해도 시진핑에까지는 안 오게 하기 위해서 그 무슨 우한시 성 단위로 지금 중국에서는 중앙에서 내려보낸 당 중앙에서 내려보낸 감찰 점검단이 지역에 가면은 방역 공무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왠 줄 아세요? 사실 시진핑한테까지 안 튀게 하려고 진실을 얘기하면 그걸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면서 가짜뉴스를 막겠다고 감찰위원을 보낸 겁니다. 자, 보세요. 당초 12월 20일경에 발병했던 그 우한 폐렴을 갖다가 거의 한 달 동안 깔아뭉개했던 게 시진핑입니다. 그리고 1월 20일이 되어서야 이제 인정을 하면서 엄중 대처하라.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한 폐렴 사태, 우리 중국, 이 시진핑 얘기입니다. 중국의 통치 체계의 시험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은 왜 지금 갑자기 똑같잖아요. 지금 문재인도 자기한테 튀지 않게. 그러니까 나는 1000일 동안 오늘까지 죽어라 일만 하는 대통령인데 라고 메시지 보낸 거하고 문고로 소리들이 정세균 공격하는 거하고 겹치는 건 우연의 일치겠죠. 우연의 일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게 하나는 군기 잡기 또는 아니면 미리 희생양 찜 찍어놓는 점 찍어놓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묘하게 어느 시점에 이걸 보셔야 되냐니까 자 보세요. 저희 황태순 TV에서 몇 차례 달아드렸습니다만은 추미애 법무장관 들어서면서 이른바 공습경보가 해제됐습니다. 해제됐죠. 제일 먼저 튀어나온 사람이 누구죠? 임종석이. 바로 그렇습니다. 임종석이 누굽니까? 작년 11월까지 정세균 지역에서 종로에서 내놔 정세균 내놔 호남의 맹준 나야 내놔 했던 양정철이가 지금 호남 지역 선대위원장 하겠다고 어제 발표한 거 아니에요? 양정철이가 임종석을 갖다가 호남 지역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자, 임종석의 출몰과 갑작스럽게 1월 14일 날 지금 임명장 받은 그 사이 기간 작년 지명은 작년에 했죠. 그것과 묘하게 겹치는 거예요. 임종석이 다시 스물스물 기어나오면서 준동하면서 문골 오소리 등등들이 갑자기 멀쩡한 정세균을 갖다 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세균은 무슨 유감이 있나? 원한이? 유감이 있죠. 종로도 안 내주고. 그거는 이제 지금 386들도 지금 밀어내고 있고. 그렇죠. 이 첫째는 문재인과 정세균은 악연입니다. 원래 왜 2012년 당시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서로 1등, 2등을 다투었던 게 정세균과 문재인입니다. 또 2015년 문재인이 당 대표할 때 정세균이 문재인을 갖다 굉장히 이른바 비주류였어요. 당권파, 비당권파 나누잖아요. 당권파의 리더가 문재인이고 비당권파의 리더가 정세균이었습니다. 근데 조졌는데 거기서 더 나와서 사실 지난 1년 동안 임종석은 정세균을 꺾으려고 그랬는데 못 꺾고. 아니 검찰발 그 공습경보에 싹 숨었잖아요. 싹 숨어서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그랬어요. 요 멘트 이래요. 제도권 정치를 떠나서 원래의 자리로 가고 싶다. 원래의 자리가 지금 저 자리인가? 원래 자리는 아니죠.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임종석이가 뽀글뽀글 나와가지고서 지금 다시 이제 호남 지역 출몰하는 것과 정세균을 집중적으로 문고로서들이 공격하는 것과 대통령이 나는 일만 하는 대통령이 10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고 살아온 곰이에요 이렇게 한 것과 이렇게 세 개가 믹스가 딱 물리는 거죠. 군기가 딱 맞네. 딱 군기 잡아서 야 정세균 너 까불지 마. 너는 전 일개 청와대 비서관만 못해. 1번 메시지 준 거고 2번은 뭐냐니까 너 혹시라도 이 우한 폐렴이 국가적 우한이 되었을 때는 네가 책임지고 옷 벗을 생각해. 라고 그리고 이런 거죠. 문꿀 오소리들한테 대통령은 나 문재인은 열심히 일만 하는데 애들이 못해서. 총리가 못해서. 그게 문꿀 오소리들이 막 공격한 게 이거야. 제발 일 좀 해라. 14일날 온 사람한테 왜? 보름에 그만. 마을로 대선 행보. 대선은 뭘 했어? 이 시국에 혼자 자기 정치. 무슨 자기 정치 4월 총선이 아니라 대선이라고 착각하고 있냐? 그걸 또 너 대선 출마해도 경선을 찍을 생각 없다.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씩 읽어주세요. 내가 하나씩 토를 갖다 다 알아드릴게요. 근데 지금 문고로 소리 제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찾아보시라니까 지금 그냥 아무 네이버가 된 다음 쳐갖고 정세균 쳐보고 나오는 기사량하고 문재인 쳐서 나오는 기사량을 비교해 보세요. 정세균이 이를 갖다 한 10배쯤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홀로 대선 행보. 대선 행보한 게 뭐 있어? 총리 임명돼갖고 지금 14일 돼갖고 좀 현황 파악이 바빠 죽겠는데. 대선 출마해도 너를 경선에서 찍을 생각 없다. 그건 니들 생각이고 또 하나 뭐 4월 총선이 아니라 대선이라고 착각하고 있냐? 아니 국무총리가 무슨 총선은 뭔 상관이 있기는. 지금 정부의 방역에 대해서 다들 우려들 하고 있지만은 네. 지금 우한에서 온 분들이 이제 왔지만 그 중에서는 확진자 한 명 정도 나온 것 같고 네. 우한에서 왔지만. 네. 근데 지금 더 큰 문제는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폐렴이 우한은 넘어서 중국 전역에 이제 퍼지고 있고 네, 사망자 400명 넘어섰고 네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우한에서 온 사람들이 6천 명쯤 될 거라는 추산도 네. 있고, 그리고 개학을 하면은 7만 명에 달하는 중국 학생들이 지금 또 유학생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데 네네. 오늘 우리는 6일쯤이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현대자동차 공장은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네. 중요한 소나타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 어제 저희가 일단 보도해드린 거 있죠. 2월 6일이면 저 모두 끝난다고. 벌써 와이어 같은 게 전선 네, 배선하는 네. 그게 안 들어오니까 네. 당장 대체할 수도 없고 지금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도 지금 휴점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문 대통령은 그게 공포와 두려움을 진짜 갑자기 또 원전 생각이 나서 참아라 가짜 뉴스에 엄정 대응해라 이런 엉터리 메시지 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방역 체계는 사실상 이제 구멍이 뻥 뚫렸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이렇게 몇만 명이 들어오는 이 와중에 그거를 방역 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가동을 하겠어요? 오늘 중국 대사가 그랬지만 우리가 가장 가깝고 교역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고위험 지역이 우리나라인데 방역 자신이 없는 거야. 이 문고 로설이 지들이 봐도. 그러니까 희생양을 미리 희생양 미리 점찍어 놓은 거야. 미리 이제 예약. 정세균 총리 이 희생양 1번으로 예약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한 인구가 대략 한 1,000만 됩니다. 1,100만. 네, 근데 1,000만 중에 500만 정도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20일부터 1월 20일 시진핑이 뭉개고 있던 그 사이에 다 빠져나갔어요. 우리는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캐나다보다 훨씬 가까이 있는 고위험 지역에도 불구하고 우한을 방문한 지 14일 이내에 외국인에 대해서 한국을 못 들어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우한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 이런 거 하기에는 그러니까 문고 로소리들도 딱 보니까 문재인 실력으로는 방역은 이미 구멍이 크게 뚫렸다라는 가짜 뉴스 잡혀가 보세요. 그리고 500만이 중국 전역 들어보세요. 네. 흩어져갖고 흩어져서 이미 상당 부분 감염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서 대충 전국 중국 전역으로 퍼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얼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이제 개학하잖아요. 조만간. 그렇죠. 유학생이 7만 명이 돼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이 사람 다 들어옵니다. 어떻게 막을 거예요? 어떻게 검역을 하면 또? 어떻게 검역할 겁니까? 당장 어제 보니까 현재 위안 스카이 흉내내고 있는 그 무슨 저 중국 대사 주한 중국 대사가 어제 오늘이죠 오늘. 오늘은 했고 이틀 전에 네. 중앙일보하고 네. 이제 현지에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중국인의 입국 금지 막아달라. 하지 마라라고 또 희한한 오늘도 보니 묘하게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WHO를 들먹이면서 WHO는 아직도 보면 그 위험성을 모르니까 그냥 교역 중단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냐니까 한국이 마침 어제 우리가 우왕좌왕했던 보건복지부하고 외교부 사이에서 우왕좌왕했던 그 여행 금지, 여행 어떤 자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중국을 대표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오는 4월에 시진핑 올 때 4월에 일본 갈 때 못 간답니다. 그 전에 이제 또 잠깐 우리 오는 건 6월로 다 연기했다고 연기했어요. 그게 지금 목을 메고 있으니까 그 중국 대사 얘기 한마디 얘기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오로지 정원이 잘 봐달라는 얘기만 그냥 할 판인데 그것도 깨지고 그 깨지면 이제 당장 2월 중국에서는 한 2월 말쯤이 이제 피크가 될 거다 이제 전염에 그럼 3월달 가가지고서 이제 이 중차대한 국면에 우리도 한국도 접어들 텐데 그때 이제 미리 이제 희생양 털 좀 깎아놓은 거지 정부. 그렇죠. 저희 사스를 보면 사스가 되게 7개월 같습니다. 그리고 첫 발병 이후에 한 5개월쯤이 가장 극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 4월이 되겠네요. 우리가 보면 3, 4월 이제 환절기죠. 환절기 때 보면 이것이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인간이 아님을 갖다가 스스로 고백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띨빵은 뭐 SNS에 띄워놓은 거죠. 뭐 천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고 저는 살았습니다. 예, 인간이 아니문이다. 예, 저는 그래서 쑥 안 먹습니다. 마늘 잘 안 먹습니다.